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장단지 세무사님이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합격을 했던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현재 그 해인 세무법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세무법인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강남역 빙빙사거리에 위치해서 이제 접근성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비싼 곳에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3명의 세무사가 나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이제 크게는 뭐 기장대리, 장부 작성하는 기장대리, 그다음에 양도세라고 하고 있는 이제 재산제세, 그리고 좀 억울하게 그 세금 관련해서 구제를 받고 싶다 했을 때 하는 이제 조세불복이라고 하는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는 장부 작성을 하는 기장대리 쪽으로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저도 주로 하고 있는 게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좀 기장대리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세불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출신 같이 약간 좀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하고 있기 관에서 때문에 나오신 또 예, 물론 그게 뭐 아무래도 뭐 로비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네. 경험상 그분들이 많이 유리하시고, 또 재산제세는 아무리 세법이라고는 해도 약간 좀 특이성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개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사업자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가 전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이제 근무세무사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는 약간 그때는 서초세무서장 출신이셨던 대표님 밑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좀 그때는 큰 기업들 자문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는 뭐 SK텔링크, 뭐 벽산건설 이런 것들이었고, 그때는 아무래도 법률을 보면서 약간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는 게 주 업무였고,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세무사 쪽은 아무래도 좀 셈이 좀 밝으신 건지 일단 연봉을 많이 주질 않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세무사 대부분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다 스쳐 지나가는 연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자격증을 따는 이렇게 굳이. 이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개업의 의지가 있으니 이제 자문보다는 기장대리 장부 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또 대표님도 그래 어차피 또 나갈 애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영업도 했고 좀 그 당시 실무를 이제 하고 있는 실제 직원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개인 사무소를 운영을 했고, 처음 시작 자체는 되게 조그마한 소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소사무실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짜리. 정말 소호 사무실. 네. 네네네. 그래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이제 서랍장 하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혼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거래처 4개, 월 기장료 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쭉 조금씩 소개받고 커오다가 이제 한 2017년도에 이제 뜻이 맞는 세무사들 7명하고 이제 합쳐서 7명. 네, 그래서 최소 인원 기준 자체는 이제 5명인데 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7명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세무법인의 기준이 5명. 네, 자본금 2억 이상, 2억 그다음에 이상의 세무사 5명 이렇게 엄청 까다로운 배상 책임 때문에 그러나 되게 큰 기준이네요. 네. 저희는 3명인데. 3명. 저희도 3명. 되게 빵실하네요. 네, 법인 설립은 노무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본금 요건 없고 2명 이상. 2명 이상. 네. 자본금이 또 건이. 네, 그래서 지금은 법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점 쪽에 있는 세무사랑 같이 지금 또 다른 세무사 하나, 저랑 본점 세무사 3명이서 지금 빙빙사거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게 된 거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제가 바라보는 시작에서는 대부분이 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창업자냐 뭐 어차피 상관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변호사님을 만나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시스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뭐 저야 거래처에서 늘면 좋은 거니까 알겠다, 당연히 이제 알겠다 했고, 그 변리사님도 섭외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제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접해 보니까 조금 달랐어요. 일반 창업자들하고는. 왜냐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이 좀 젊죠. 나이가 어린 어린지. 네, 네.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쉽게 생각했다가 좀 몇 번 상담을 하면서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수룩하게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대충 대답을 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매월 로피데이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스타트업이?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투자 그런 이슈도 건 있고. 케이스 자체가 네,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갑자기 뭐 빵집을 하다가 투자를 받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 자체도 뭐 단순하게 뭐 몇백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자본금 시작은 100만 원에 했는데 투자는 막 2억, 3억 들어오는데 지분율 구조는 안 바뀌고 뭐 10% 20%만 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 사항들도 있고 해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걸 상담을 하면서 거래처를 수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지금 즐겁고 네. 그렇게 하고 즐거운 게 있습니다. 맞나요? 사는 게 뭐 힘들지만 즐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지금 이제 개인 사업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돼서 하고 계시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지점 대표로 있어서 총 7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아. 각각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 7명이 모여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법인은 이제 원펌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사업자 번호 하나로 그냥 5분이 쭉 계시고 거기서 수익 분배 나눠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쪽은 약간 조세불복이나 자문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네네. 지금 저희는 다 각자의 거래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익 분배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하나의 법인에 각자 7명이 대표. 네, 그렇죠. 대표인데 대표인데 형식상으로는 대표직을 할 수 있는 게 3명까지가 제한이라서 그래요? 그건 형식상 3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복잡하겠다. 변호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무법인으로 있어도 다 별산제라고 해서 음. 변호사분들이 이제 보통은 뭐 법무법인 뭐 로핏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나의 사건을 다 맡아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실제로는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한 분이 맡아서 수임을 하시고 나머지 9분은 전혀는 모르겠죠. 어쨌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사업자가 다 있으신 형태예요.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되게 큰 로펌, 그러니까 특허 법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속에 누군가 한 명이 맡아서 이제 하는 맞죠. 거죠. 그래도 뭐 어려울 땐 다들 도와서 하는 거니까 법인은 법인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굳이 모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개인처럼 일을 하시는데. 개인처럼 일은 했는데 이제 업체들도 저랑 같이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무소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법인인 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어차피 뭐 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조금 법인으로 좀 더 크게 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게 제일 컸고요. 그런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또 다른 면모는 제가 대외적으로 나서기에 개인 사무소 할 때보다는 법인으로 나서면 가오가 그렇죠. 가오 별거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 동기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오. 맞아요. 명함 진짜 줬을 큽니다. 때 이제 네. 법인이냐 네. 아니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법인이라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조그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업체를 뭐 여기에 맡겨도 되나요 하시는데 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추세에 맞춰서 저도 법인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잘 나가시는 세무사분들은 이제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제 법인으로 돌려서 세금 절세도 하시고. 그건 세제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었고 좀 더 영업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무사는 굉장히 익숙한 자격사 중에 하나잖아요. 또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근데 하시는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기장이라는 업무가 있죠. 네. 근데
그 단어에 익숙한 만큼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는 게 또 기자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은 신고 기간, 그러니까 신고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 신고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기본으로는 영수증을 가져다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제 뭐 매월 아니면 뭐 반기별로 신고가 인건비 신고가 있고, 그 중에서 정규직을 채용하시면 이제 사대보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득상실, 뭐 보수총회 신고라든가 대행을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대보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법도 아니고 저희 전공 과목에도 뭐 보험 자체가 없었고, 근데 막상 실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문의는 세법보다 보험료가 더 많았고, 그래서 한 2-3년 개업하고 나서 2-3년은 되게 고생했어요. 이 사대보험료 때문에. 엄밀히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업자한테 떠넘기면서 사업자들은 또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면 노무사분들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쪽이시지. 아주 애매한 영역이네요. 네, 이게. 국민건강은 사대보험이라는 것이. 그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사업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장들이 하니까 저희한테 주로 물어보시고 같이 묶어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런 대행하면서 좀 많이 배웠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단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해달라고 하면 본인 뭐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도와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지 노무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여쭤보셔도 웬만한 답변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사대보험. 정말 이제 급여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저희는 뭐 기본급 얼마에 뭐 최저임금 얼마 이상 뭐 이 정도밖에는 모르고, 실제 급여 테이블까지 뭐 근태관리 들어가면서 급여 테이블 작성하는 뭐 제조업처럼 그 정도 수준은 노무사분한테 하셔야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거를 하도 이제 업체들이 원하니까 해줬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간단한 연봉인,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는 연봉 정도는 저희가 책정을 해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무사분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신고가 매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 개인들은 소득세 신고. 그래서 이제 큰 신고는 이렇게 인건비 신고라고 하는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그 세금 신고 네, 부분하고 또 이게 이제 기장들이라는 거죠. 원래 업무가 아니지만 사대보험까지 같이 껴서 네, 그걸 좀 국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런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이제 기장이라고 예, 그렇죠. 표현을 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